점프 투 파이썬 5-2장 모듈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은 레고 블록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레고 블록을 쌓듯이 프로그램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 프로그래밍에 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듈은 파이썬에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의 모듈이 여러 함수나 변수,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요. 이 모듈은 하나의 파일입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과 유지 관리가 크게 향상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죠.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듈 만들고 불러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arithmetic이라고 만들고 파일하고 확장자를 하겠습니다. define 한 다음에 add a, b, return a plus b, define subtract.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함수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return a minus b, define multiply a, b를 받은 다음에 return a 나누기 b, 곱하기 b죠. 그리고 divide를 만들 텐데 b가 0인지를 확인을 해서 b가 0인 경우에는 raise value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division by 0 is not allowed라고 적겠습니다. 0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고 그러면 b가 0이 아닌 경우만 밑에 내려올 테니까 a 나누기 b 이렇게 하겠습니다. 0이 아닌 경우만 오는 이유는 raise를 하면 그 함수가 즉시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만 여기 오게 되고 0이 아닌 경우만 오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 이걸 불러와서 쓰겠습니다. 파일 하나를 만들고 main.py라고 하겠습니다. import arithmetic이라고 지금 만들었던 파일명을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main.py라고 할게요. result1은 arithmetic에서 add를 불러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 arithmetic이라 만들면은 input arithmetic이라고 해서 불러 쓸 수가 있고 arithmetic에 있는 add다, arithmetic에 있는 divide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result2는 arithmetic divide 나눗셈이죠. 이렇게 하고 print result of addition 해가지고 result 1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은 result of division이라고 해서 나눈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실행을 하면 여기 arithmetic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8과 5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첫 번째로 import가 있습니다. import를 한 다음에 이렇게 arithmetic 모듈명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일명이 모듈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ithmetic이라고 불러오면 되고 만약에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지만 arithmetic 대신에 arithmetic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arithmetic이라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arithmetic이 없다고 에러를 내고 있고 arithmetic이라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기호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죠. 이걸 해서 한 번에 바꾸면은 여기 파일명까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import with alias가 있습니다. alias가 별칭이잖아요. arithmetic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이라고 합시다. 그럼 밑에 다 노란 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 arithmetic을 AR이라고 부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AR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문제없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방식은 from import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from과 import를 쓰는 건데요. 먼저 from을 적고 모듈 이름인 arithmetic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를 적고 가져와서 쓰고 싶은 것을 적습니다. add와 divide를 가져와 쓰겠다. 여기에 또 여전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지워줍니다. 이렇게 from arithmetic import add divide라고 가져왔으면은 이 add와 divide는 어떤 접두사 없이 바로 add라고 호출하고 divide라고 호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multiply를 쓰고 싶다. result 3 multiply 이렇게 하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왜냐하면 add와 divide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multiply라고 하면 쓸 수가 있죠.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result of multiply라고 하고 result 3를 출력할게요. 이렇게 하면 10이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rom import를 쓸 때도 별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add 옆에 as 한 다음에 re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add가 아니고 red입니다. divide 옆에 as yello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ellow라고 불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multiply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m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from import를 할 때도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에서 임포트를 하는 것을 여러 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주면 끝이 없겠죠.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지금은 4개인데 10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곱하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곱하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곱하기 표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과 매칭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d, divide, multipl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특별한 스트링을 볼 텐데요. 언더바 언더바 name, 언더바 언더바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print 언더바 언더바 name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언더바 언더바 main 언더바 언더바가 표시됩니다. 이 의미는 지금 메인에서 호출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파일명이 메인이라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아리스메틱에 가서 print 언더바 언더바 name 언더바 언더바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여전히 언더바 언더바 메인이 뜹니다. 아리스메틱을 실행하면 아리스메틱 자체가 메인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고요. 메인을 실행하면 메인이 메인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행한 곳이 메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메인에서는 아리스메틱에 있는 것을 땡겨와서 쓰잖아요. 메인에서 지금 양쪽 다 언더바 언더바 네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행하면 아리스메틱이라는 게 하나 출력이 되고 언더바 언더바 메인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이 아리스메틱이 출력된 게 이 아리스메틱을 땡겨와서 메인에서 쓸 때 얘가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땡겨와서 썼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메인이 아닌 거죠. 자신의 모듈명인 아리스메틱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언더바 언더바 여기에서는 언더바 언더바 네임이 여기서는 언더바 언더바 네임 언더바 언더바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언더바 2개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if 한 다음에 언더바 언더바 네임 언더바 언더바와 언더바 언더바 메인 언더바 언더바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현재 메인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평가하는 거죠. 메인에서 호출하면 true가 될 테고 메인이 아닌 경우는 false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메틱에서 A와 B에 10과 5를 넣고 print F 이렇게 한 다음에 add를 하겠습니다. add A, B 이렇게 F 스트링을 하면 뒤에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add에 이 a와 b 값을 넣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이 중괄호 뒤에 오는 거죠. print f subtract라고 하겠습니다. subtract 호출하고 a, b print f 한 다음에 multiply 호출을 하고 1, b를 하겠습니다. print f 한 다음에 divide 중괄호 열고 divide a, b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리스메틱에서 호출하면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는 이 언더바 네임 언더바가 메인이 되거든요. 여기서 호출하면은 참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add 15, 뭐 subtract 5, multiply 50, divide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메인에서 호출하는 경우는 아리스메틱은 메인에서 땡겨온 것이지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esult of addition, result of division, result of multiply라는 여기 있는 값만 출력이 되고 여기 있는 아리스메틱에 있는 이 코드 블록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의 의미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코드가 메인에서 불려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려졌는지 이걸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리스메틱을 수행했으면은 아리스메틱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메인에서 아리스메틱을 불러왔다면은 아리스메틱은 더 이상 메인이 아니고 그냥 아리스메틱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볼 것은 클래스나 변수를 포함한 모듈입니다. shapes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만들고 먼저 pi라는 값을 만들고 3.14, 15, 92, 65, 3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circle define 하고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한 다음에 self radius 생성자의 첫 번째 인자는 셀프죠. 클래스에 있는 모든 생성자와 메서드의 첫 번째 패러미터는 셀프예요. 셀프 레디어스를 하겠습니다. 여기 레디어스를 셀프의 레디어스에 대입하는 거죠. 디파인에서 어리어를 한 다음에 셀프로 하겠습니다. 리턴을 하는데 파이와 셀프 레디어스의 2제곱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렉탱글이라고 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디파인 한 다음에 이닛을 하고 셀프 위드 하이트 자기 자신에게 위드는 위드 여기 위드를 대입한 거죠. 셀프 하이트는 여기 하이트를 넣는 거죠. 면적을 얻는 어리어를 만드는데 셀프 위드 셀프 하이트를 하겠습니다. 메인을 지우고 새로 만들게요. import shapes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ircle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shapes 모듈 안에 있는 circle이라는 클래스로 circle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shapes 안에 있는 rectangle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rectangle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circle area라고 한 다음에 circle의 면적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 area를 한 다음에 rectangle에 있는 면적을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의 면적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면적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syspath append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메인과 shapes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듈이 다른 디렉토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클릭하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탐색기에서 표시, 그리고 맥에서는 파인드에서 표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창을 띄워봅니다. 새 창에서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폴더라고 해서 만들게요. 모듈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shapes 파일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보면 정보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메인밖에 없죠. shapes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일 위에 import sys라고 해서 sys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겠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sys에 있는 path, append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방금 복사해온 디렉토리 입력을 하면 shapes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수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ys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path가 시스템에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에 있는 경로를 보면서 모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보고 현재 디렉토리 없으면 시스템 패스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패스에 저희 디렉토리를 추가를 한 거죠. 유저 달리 다음 도큐먼트 모듈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겠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백슬래시로 되어 있겠죠. 저희는 맥이기 때문에 슬래시의 형태인 거고요. 윈도우에서 실습하시는 분들은 자기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 와서 붙여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상대 경로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파이썬 테스트가 이 메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모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안으로 shapes 파일을 옮겨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모듈 안에 shapes가 있잖아요.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써볼게요. current 디렉토리를 만들 거예요. os path에서 dir name, path의 dir name은 이 뒤에 있는 파일명이 있는 디렉토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일명이 올 거죠. apps path가 오는데 여기에 언더바 파일이 올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p.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해서 파일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현재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가 출력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apps path라고 하면 절대 경로를 포함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력하면 지금 OS가 없죠. import OS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같은 경로가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apps path가 그 절대 경로라고 했잖아요. 절대 경로가 어떤 의미냐면은 제일 앞에서부터 다 경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 언더바 파일 언더바가 이 루트로부터 시작하는 주소를 주고 있어요. 루트가 최상단인데 최상단으로부터 시작하는 주소 전체를 주고 있기 때문에 apps path가 그냥 파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os path dir name을 하면 디렉토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실행을 하면 p.py가 있던 파이썬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저희는 그 디렉토리 이름을 모듈이라고 만들었어요. 모듈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ospath join이라는 거 할 텐데요. 한번 ospath join을 알아볼게요. 얘를 다 추석 처리하고 ospath에서 A랑 B를 조인해서 여기 조인해야 되죠.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A/B라고 출력이 되는데 지금은
맥이나 리눅스기 때문에 A/B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이 A와 B를 합칠 때 중간에 슬래시를 넣거든요. 그런데 윈도우 환경이라면은 디렉토리 구분을 백슬래시로 하거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맥이나 리눅스, 두 번째는 윈도우. 그래서 만약에 세 개를 넣었다. 실행을 해볼게요. A/B/C가 나오죠.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A/B/C가 나오고 윈도우에서는 A\B/C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경로를 조인해 주는 건데 조인할 때 운영체제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붙이니까 슬래시로 하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는 백슬래시 쓰니까 백슬래시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걸 앞에 넣을게요. 현재 디렉토리가 나올 테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느낌표를 넣어볼게요. 느낌표를 넣으면은 추적된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OS 패스 dir name부터 여기에 apps 파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users 달리나음 프로젝트 파이썬 테스트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 3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칠 때 사이에 리눅스나 맥에서는 슬래시를 넣어주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쓰면은 이 두 개를 합치는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하기를 한 다음에 이 중간에 슬래시를 하고 더하기 이렇게 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에서 못 쓰는 거죠. 윈도우에 쓰려면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백슬래시가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이스케이프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여기 보면 unterminate string이가 나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다운표 하나 더 하면 끝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백슬래시가 있으면은 뒤에 문자 하나를 특별하게 취급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백슬래시 하고 다운표 하나 이렇게 하면 다운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뒤에 쌍따옴표라면 쌍따옴표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닫히고 새로 여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백슬래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쌍따옴표 사이에 그냥 따옴표를 넣는 거죠. 그리고 쌍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그냥 따옴표만 넣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양쪽의 경우에 따라서 따옴표를 넣고 쌍따옴표를 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케이프를 해가지고 만들어 두면은 양쪽에 쌍따옴표로 해도 되고 양쪽에 그냥 따옴표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백슬래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백슬래시 2번을 해야 출력이 돼요. 그 이유가 이 백슬래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슬래시만 입력하면 백슬래시가 안 나오고요.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백슬래시 2번을 하면 백슬래시 1번이 출력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가운데 백슬래시를 넣으려면 이런 형태로 해야 돼요. 지금은 여전히 에러가 떠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가운데 백슬래시가 있는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백슬래시가 있죠. 한 번만 하면 에러가 난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슬래시나 백슬래시 하는 걸 신경 쓰지 않으려면 OS 패스 조인하면 된다. 조인하면은 리눅스나 맥이면 이렇게 슬래시, 윈도우면은 백슬래시가 알아서 나온다. 그러니까 조인은 결국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합쳐주는 거거든요. AAAA 하고 슬래시 느낌표.
이 앞뒤를 합쳐서 하나의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파일에 있는 주소랑 모듈을 합칠 거예요. 이 앞에서 계산되었던 현재 디렉토리 그리고 뒤에 추가했던 모듈을 합쳐서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할게요. 임포트 오스를 해야겠죠. 커런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sys pass append current 디렉토리. 그런데 여기에서 모듈이 있는 곳이 지금 커런트 디렉토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듈 디렉토리라고 할게요. os pass부터 여기까지. 얘는 확실히 커런트 디렉토리거든요. 리팩토링의 변수 추출을 이렇게 한 다음에 커런트 디렉토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는 이 ospass dir name appspass 파일 이렇게 구했고요. 이 커런트 디렉토리하고 모듈을 합쳐가지고 현재 모듈에 있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syspass에 적용한 거죠. 수행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커런트 디렉토리가 이 모듈과 메인에 있는 디렉토리가 될 테고요. 이 디렉토리는 이 파일에 절대 주소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렉토리 네임을 계산해서 현재 디렉토리 얻었어요. 이 현재 디렉토리와 이 모듈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이 모듈이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얻었어요. 이 경로를 가지고 시스템 패스에 추가한 거예요. 파이썬은 시스템 패스에서 모듈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물론 첫 번째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파이썬 패스예요. 환경 변수라는 게 있는데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를 쓰고 계시면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맥을 쓰고 있거나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맥 운영체제나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고 있으니까 익스포트라고 치면 시스템이 쓰고 있는 환경 변수가 다 나와요. 많은 환경 변수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패스도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sys pass append라고 했잖아요. sys pass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패스 안에 되게 많은 디렉토리가 들어있어요. 한번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보여드릴게요. 환경 변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있는 게 이 경로이죠. 이 콜론 다음에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있는데 또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버전 노드에 있는 빈도 들어있고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은 디렉토리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패스에 있는 경로에서 수행을 하고요. 저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쓸 때도 기본적으로는 저 패스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파이썬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 패스는 파이썬만을 위한 패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패스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쓰는 패스거든요. 파이썬 전용의 패스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패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 패스를 이용하면 모듈을 찾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듈 디렉토리를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하면 여기가 모듈 디렉토리잖아요. 모듈 디렉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파이썬 패스에 등록할게요. 등록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유닉스 계열에서는 익스포트라는 걸 사용해요.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파이썬 패스는 달러 파이썬 패스 콜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디렉토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가 아니라 셋이에요.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달러 파이썬 패스를 썼잖아요. 이 의미가 파이썬 패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여기에 붙여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인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앞에 퍼센트 그리고 파이썬 패스 한 다음에 뒤에도 퍼센트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썬 패스에는 내용들이 여기에 와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콜론이 있잖아요. 유닉스 계통에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사이를 구별할 때 이렇게 콜론을 씁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내용에서도 하나하나 구분할 때마다 이렇게 콜론을 붙이거든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콜론으로 구별하지 않고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디렉토리를 유닉스 계열에서는 여기에 콜론을 붙인 다음에 붙여 쓰시면 되고, 윈도우에서는 세미콜론 붙인 다음에 여기에 붙여 쓰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요.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파이썬 패스를 만들었잖아요. 파이썬 패스, 그리고 달러 파이썬 패스 콜론, 그리고 아까 그 경로를 복사 붙여넣기. 아까 경로를 복사하겠습니다. 유저 달리 나은 프로젝트 파이썬 테스트 모듈까지 이렇게 복사를 한 거잖아요. 저희 파이썬 테스트란 디렉토리에 현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main.py도 있고 모듈이라는 디렉토리도 있어요. 커맨드 라인에서 코드 점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이 뜹니다. 이게 안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 P나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면은 이렇게 명령 팔레트가 떠요. 여기에서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보세요. 여기에 쉘 명령에 패스에 코드 명령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설치하면 커맨드 라인에서 코드라고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을 붙이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같이 띄웁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지금은 익스포트 파이썬 패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 패스 어펜드를 안 해도 실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 패스 어펜드를 하지 않았지만 파이썬 패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새로 띄운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새로 띄워야만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파이썬 패스를 등록했잖아요. 등록한 것을 이 커맨드 라인에서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띄워야 되고요.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떠 있다. 그 경우에는 파이썬 패스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띄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환경 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바로 실행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